요런 게 혹시 다 선별이 될까요? 물을 써가면서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데 다 버려지거든요. 낭비되는 거죠. 차라리 물로 씻지 않고 그냥 생활 쓰레기로 버리면 어차피 소각이 될 건데. 재활용 선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선별되는지 품목들을 좀 봤는데요. 환경부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씻어서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음식물을 그대로 막 내다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분들이 완전히 썩은 냄새 때문에 건강상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혹시 다 선별이 될까요? 이게 이제 재활용 선별장 우리 다 물로 씻어서 이제 배출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종류 다 재활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재활용 된다고 해서 버리는 것들을 다 좀 모아서 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좀 큰 것, 요거는 실제로 재활용으로 이렇게 집어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물을 써가면서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데 작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0ml 물병 정도는 집어내는데 나머지들은 다 버려지거든요. 낭비되는 거죠. 차라리 물로 씻지 않고 그냥 생활 쓰레기로 버리면 어차피 소각이 될 건데, 저렇게 해서 소각하거나 시멘트 소속로로 가거나 이런 방식인데, 굳이 저것을 다 씻어서 버렸는데 어차피 선별도 되지 않아.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울 건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저게 이제 있나요? 일단 선별장이 고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재활용품으로 선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사실 선별 고도화의 시설을 통해서 수선별이 아닌, 그러니까 손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다 놓쳐지거든요. 선별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실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선별장은 정말 눈으로 보고 골라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화를 거쳐서 분광에 따라서. 제가 여러 군데 재활용 선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저렇게 손으로 선별하는 거고, 더욱이 정말 그 지자체가 어려운 것은 심지어는 좀 큰 물건들도 골라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선별장이 이상적인 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게 손선풍기입니다. 네, 복합 여기에는 재질입니다. 이제 리튬이온 2차 건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건데, 집에 본인들이 아주 작은 드라이버가 있지 않는 한은 따로 건전지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활용 업체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늘 밤에 혹시 불이 나지 않을까, 밤에 편하게 잘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2차 건전지, 리튬이온 건전지가 안에 내부에 이 비닐하고 섞어 있다가 발화돼서,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타기 좋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전지 말고도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충전해서 쓰는 물건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정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원룸 주변하고 오피스텔 주변을 좀 돌아다녀 봤어요.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이제 5개 정도로 이 분리수거를 하고, 어떤 곳은 11개까지 아주 잘 분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영등포구 자체에 5개 이상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라고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21곳을 조사했는데 저곳을 제대로 조례를 지키고 있는 곳이 5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점점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형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은
대개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날을 잡아서 다 한꺼번에 내놓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요일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은 뭐뭐뭐를 내놓고 어떤 요일은 그래서 거의 그런 방식이 좀 도입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선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선별장이 상태가 더 열악합니다. 공공선별장은 지자체와 정부가 좀 보조해서 설비를 보완을 하는데 사실 거의 투자를 안 해서 거의 여전히 수선별에 의지하다 보니 고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면 공공선별장들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신청하라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과 직장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지자체와 직장에서 분리하는 배출이 또 다른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는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분리배출 되는 것만 분리배출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굳이 물을 쓰는 것도 실은 탄소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 것만 재활용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가령 이런 것처럼 알레르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시민들이 되게 양심이 좀 걸리니까 이거를 힘들게 그걸 다 돌아가서 분리배출하는 사람이 40%가 넘어요. 근데 이것도 실은 거의 잘 안 됩니다. 예, 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판매하는 쪽에서 수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고 부담금 제도가 자리가 잡고 나면 되게 이제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방식인데요. 오랫동안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들은 이제 EPR 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